때때로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마치 그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아닌 너희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이거나 너희 세계에 뛰어든 침입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말하나니 아무리 거룩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귀함보다 높이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그대들 각자의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곳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단 하나의 잎사귀도 나무 전체에 말없는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 중 잘못을 행하는 자도 너희들의 숨은 뜻 없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들은 너희 안의 신적 자아를 향하여 마치 하나의 행렬처럼 함께 나아가는 중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바로 그 길이며 나그네이다. 칼릴 지브란 예언자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야, 그거 앞에 목소리 많이 깔더라. 앞에 목소리? 앞에 목소리 깔아야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더 깔던데. 내 이거 방송 듣는 친구가 나보고 홍진호 같대. 홍진호? 발음이? 발음이.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 있잖아. 그분이 이제 또 말씀을 그치. 그분이 이제 좀 이따 소개할 텐데 그분도 내 얘기 듣고 욕망 얘기를 좀 하셔서 그래, 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느긋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쉬엄쉬엄 해. 목소리를 깔았고. 일단 우리 방송 한 달 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 달에서 하루가 빠졌습니다. 이제 30일 됐습니다. 30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벌써 8회 9회째 녹음이에요. 네, 이게, 30일 되는데 9회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엄청 힘든 일이지. 나 눈빛이 퀭해 이제. 그래서 힘들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고요. 일단 한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블로그랑 메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본격적인 네. 이게 방송국 체제가 되는 거야. 네, 저희가 단순한 방송 2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방송국을 출범했습니다. 대단해요. 와. 시범 방송 한 달 하고 드디어 방송국을 출범했습니다. 예. 방송국 이름은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입니다. 예. 영어 알파벳으로 MBC가 문화 브로드캐스팅 센터 이렇지 않습니까? 네. MBC 그런 것처럼 저희도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 앞자 따가지고 DBPS입니다. DBPS. 네,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 이렇게 치실 필요 없이 네이버에다가 당일 배송 영화방 이렇게 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공지사항도 아마 올라갈 텐데 그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나 혹은 후기 같은 것도 남겨주셔도 돼요. 기존에 네. 팟빵 그 게시판도 있지만 메일을 통해서도 받겠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네. DBPS 네.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 DBPS 그 다음에 4U입니다. 숫자 4 그리고 알파벳 U. 사랑해 할 때 많이 하시죠. for you 이런 거. 네. DBPS 숫자 4 U 그리고 gmail.com입니다. 예. 네, 거기로 의견 많이 주세요. 의견 많이 받습니다. 댓글도 많이 받고요. 네, 게시판을 통해서 원래 댓글로 주셔도 좋은데 거기를 통해 막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한다고? 그럴 수 있지. 대단한데? 우리 지금 청취자가 한 30만 명쯤 되는 걸로 아는데 네, 부끄러워서 많이 안 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이제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메일을 통해서 직통으로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 소개할까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론 서바이버님이 론 서바이버에 대해서 아이디가 론 서바이버예요? 아이디가 론 서바이버네. 네. 아. 이거 그냥 쓰는 건가 원래 댓글 달 때? 내가 이거 네, 달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답글 달 때 당일 배송 뭐 김기사, 박기사라고 답글 달아주잖아요. 그 계속 바꾸는 거. 네, 저도 맨날 그렇게 적어서 해요. 자, 어쨌든 론 서바이버 흔한 전쟁 영화 오락 영화인 줄 알고 넘겼는데 보고 온 사람들 말이 평생 기억에 남을 전쟁 영화다. 런타임 내내 숨을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고 숨 코로 쉬던가 입으로 쉬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입으로 쉽니다. 예,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 등등 호감 일색이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중간에 있는 등 꼭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봐주시고 분석해 주심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적진을 침투하는 작전 중 중간에 애가 있어면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대로 읽습니다. 비밀을 위해 그 아이를 죽여야 할까요? 우리나라 교전 수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려주세요. 주로 어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거보다 박기사 그쪽은 미리 드립 칠 걸 준비해 오세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준비 안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준비 안 하잖아요.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원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요. 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론 서바이버 그거 볼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일단 박기사가 또 정하겠지만 이거 한 5일 됐거든요? 네. 저거 한지? 얼마 안 됐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질문해 주신 게 그 교전 수칙 얘기했죠? 군대 네. 안 가셨다고? 네. 일단 군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전 수칙보다는 좀 더 친근한 게 뭐 탄약고, 경계근무 수칙이나 아니면 뭐 불침번 뭐 그런 수칙 그런 게 더 친근하실 거예요. 그쵸.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네, 교전 수칙 저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교정규칙. 훈련할 때도 안 들어봤는데, 그게. 네, 교전 수칙 그렇고요. 교전 수칙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전시에 유엔 가입국들은 제네바 조약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네. 계속 개정되면서 국제법상의 협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몇몇 나라들의 유엔 가입국들이 다 지키는 조약이지만 그게 네.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요한 그런 협약 중에 하나로 민간인에 대한 협약이 있어요.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가입국들은 교전 수칙을 정할 때도 그 군대에서 교전 수칙을 정할 때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군대에서 기본적인 게 민간인 그 희생을 제일 꺼려해요. 네. 안 하는 게 원래 그 규칙이죠, 규칙. 네. 아무래도 론 서바이버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아, 그런가요? 네, 먼저 봐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랬으니까. 아무튼 뭐 실제로 뭐 어디에 침투할 때 민간인 한 명이 그 침투하는 부대를 보고 그 사람이 그걸 말하면은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 현장 지휘관한테는 좀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국제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냥 그 정도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군대 가보시면 별로 경험하기 힘드실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을 전쟁 영화다라는 주위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아, 블랙호크 다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군대에서만 이거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가면 많이 보실 거예요. 블랙호크 다운은 교과서예요. 저는 300 많이 봤습니다. 300. 300을 보여줬다고? 네, 저는 300을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서 계속 300만 틀어주던데요. 저는 우선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전에 갔었는데 9년 10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블랙호크 다운을 주구장창 틀어줬어요. 네, 저 때는 이제 300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가면 뭐 틀어줄라나? 론 서바이버? 아니다, 이건 아직 DVD 안 나와서 안 되겠다. 네. 어쨌든 론 서바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영화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의 직접 복수 얘기하면서 그 소개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아니야, 댓글 한 개 더 있어. 아, 더 있어요? 취향 존중자님께서 있어. 어우, 아이디 좋으시네. 취향 존중자. 네. 자, 한 달도 안 된 팟캐가 벌써 8회라니 느낌표 2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답글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김 기사님 혹시 영화계에서 작업하는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시는 것 들으면 더 많이, 더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보여요. 이거 네가 맨날 더 많이, 더 뭐라고 하나? 더 쉽게, 더 즐겁게. 그거 한 거 아닌가? 박 기사님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말해서
조합이 잘 맞아요. 아니면 박 기사님이 잘 맞춰주는 편인 듯. 말도 안 되는. 저의 인격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처근이가 없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편 예고는 좋은데요. 마음에 안 드는 영화를 보고 오면 예고 비중이 확 높아지네요. 아, 그랬나봐, 우리가? 야, 예고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지. 아, 예고가 길면 다음에 궁금증이 좀 덜해진답니다. 그렇지. 밀당은 싫지만 조금의 감칠맛은 필요해요. 이 조밀 같은 방송을 원하시는구나. 네, 또. 이분 얘기 아니야, 그나저나 아무튼 잘 듣고 있어요. 여기까지야. 이분 이제 되게 박 기사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네.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영화계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에 대해서 말하시는 걸 들으면 더 빨리 더 많이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보여요 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건 무슨 욕망이냐? 욕망이라니 어? 내 눈을 의심했어. 썰을 막 풀면 쾌락을 느낀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방송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마치 그 푸른밤 성시경입니다인가? 거기 성시경 씨나 야, 그만뒀어. DJ 하차했어. 아 그래? 나 옛날에 좀 들어봤었는데 몇 번. DJ 하차했어. 좀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욕망을 최대한 감추고 살아야지. 아, 그리고요. 다음 편 예고는 취향 존중자님 말씀대로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 명 댓글 달면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저희는 소통을 중요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원칙이 없어. 예고편은 최대한 짧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감칠맛 중요하죠. 중요해요. 다시 하도록. 한 명이 예고편을 길게 편성해주세요. 그럼 또 다시 길게 하고.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죠. 나중에 뭐 손 들어보세요. 이걸 해야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댓글 소개는 이제 다 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박 기사가 아버지가 직접 복수하는 내용의 영화를 봤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사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소개해주세요. 그게 2009년작 모범시민이었습니다. 모범시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네, 저는 못 봤어요. 평점도 굉장히 니 안 본 영화를 되게 많이 봤구나. 되게 뿌듯한데? 이 제라드 버틀러 나와요. 그 네. 300의 주인공. 그 내용이 대충 괴한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아내랑 딸이 네. 살해당합니다. 살해. 아내까지요? 예. 근데 그 담당 검사 네. 뭐 불법적인 뭐 거래 이런 걸로 그들을 다 풀어주고요. 네. 10년 뒤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싹 죽이고 다닙니다. 아버지가요? 예, 테러하고 다니는. 야, 이게 논스톱 스타일이네. 논스톱이래. 그, 테이큰? 근데 내가 보기엔 테이큰보다 이게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이게,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요. 계속 빠져들어서 보거든요. 직접 복수에 대한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 이게 뭐, 페이스북에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이혼을 했는데, 네. 그 딸을 엄마가 데려갔는데, 그 아기를, 네. 새아빠죠? 새아빠가 계속 강제추행하고 이런 거를,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친아빠가? 네, 친아빠가. 그래갖고 싹 죽이고 다니죠. 그래갖고 나중에 막 지지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자살하나 뭐 해갖고 네. 죽어요. 관련해서 막 판사나 이런 사람들, 재판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도 아마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이것도 판사 다 하고, 검사 막 다 죽여.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이 뭐 감옥. 엔딩 말하지 마. 9년짜리인데. 그런 사람 많을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라드 버틀러. 와, 멋있게 나온다, 이거. 네.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방황하는 칼날이잖아요.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네, 저희 시사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특급 배송 아니겠습니까? 네.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네, 당일 배송 초청받아서 시사회를 갔다 왔고. 이 개봉이 내일이에요, 내일. 하지만 우리는 봤죠. 네, 보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봤죠. 네, 시선이 아주 극장부터가 남달랐어요. CJ잖아요, 배급사가. 배급사가 CJ라서 CGV에서. 예, CGV에서 했는데, 네. 이게 어디서 했냐면은 영등포 CGV에서 네, 센트럴 시티에 있는 예, 가장 큰, 네, 아쿠아리움이라고. 예, 가장 큰 그 관에서 했거든요. 네, CGV가 자랑하는 최고의 상영관에서 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고. 엄청나더라고. 네, 진짜 크고 오페라 하는 분위기로. 그렇죠. 나중에 목 아프더라. 이거 근데 의자가 눕게 거의 네. 누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쫙쫙 젖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봤습니다. 그래. 진짜 최측면에서 각도가 진짜 한 30도 되는 곳에서 봐가지고 이 영상이 진짜 색달랐습니다. 나도 토해된 쪽이었지 어떻게 보면. 근데 독자리. 독자리. 야, 제대로 뭐 거기 좋더라. 회장님 자리에서 봤어요, 그쪽은. 나도- 우리가 떨어져서 갔어요, 늦게 가가지고. 네, 아예 누워서 봤는데. 네.
극장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무슨 마을에서 단체 상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스크린 하나 내리고. 그때 늦게 와서 애들이 막 끝에서 그래. 어깨 너머로 보는 그런 자리 있죠. 저 그런 데서 봤습니다. 진짜. 아 맞아, 얘는 좀 껴서 봤어요. 네. 어떤 사람들 막 껴서 정말 맨 앞에 그 최측면. 근데 거기가 너무 크니까 측면이 보통 측면이 아니더라고요. 봤고. 네, 진짜 크더라고. 거기서 지금 현재 상영하는 게 네. 그 캡틴 아메리카 한다는데 네. 사운드까지 더해지면 기가 막힐 것 네, 같아요. 거기는 진짜 크고 웅장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CG가 배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내준 게 아닐까. 네, 마지막에 시사회에 이제 배우분들 오시고, 네. 감독님도 오시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네. 콘서트 비슷하게 이야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뭐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스릴러고요. 네. 2시간 정도, 한 122분 적혀있는데 런타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작은 히가시노 케이고 원작 소설이고요. 네. 이게 중간에 뭐 실화냐 뭐 이런 말씀도 많으신데 너무 실화 같던데. 네. 하지만 히가시노 케이고 이 사람이 네. 실화를 쓴 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좀 모티브 삼아서 네, 동기로 삼아서 네. 창조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랬다고 해요. 동네에 엄마 없는 네. 아빠가 혼자 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예, 그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동네 그 버려진 목욕탕에서 며칠 후에 발견되죠. 예, 그 성폭행을 당한 뒤에 죽은 채로 버려져 갖고 그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정재영 씨 그 상현이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간단하게. 상현이 딸을 우연히 알게 되죠. 딸을 죽인 범인들의 그 신상을 알게 돼가지고 네, 그때 찾아가서 뭐- 한 명씩 예, 죽이고 처단하는 내용인데 뭐 그 사이에서 뭐 형사가 그를 뒤쫓으면서 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형사는 그 억관역의 이성민 씨 요즘에 네. 핫하죠. 저는 시사회 가서 이성민 씨 되게 좋게 봤어요. 네, 핫한 배우예요. 핫한 네. 배우. 감독은 이정호 감독. 그 엄정화 씨 베스트셀러. 주연의 베스트셀러. 그 만든 감독이고 이분은 스릴러 이렇게 전담하는 것 같아요. 네. 음. 또 모르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하긴 두 번째 작품이니까. 네. 직접 봤었는데 이정호 감독님도 오셔갖고 네.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좀 길게 말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좀 주저리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영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비교적 잘 빠진 편이에요. 그쵸. 네, 몰입감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 보통 이렇게 시사회 갔다 온 사람들 평 보니까 네. 원작을 보통 해치잖아요. 네, 영화를 네. 만들면. 근데 현상이 거의 안 갈 정도로 네.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말을 많이 바꿨는데 원작에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사회 끝났을 때 분위기 자체가 그 토크 콘서트 하기 전에 영화만 끝났을 때는 정말 분위기 좋았죠. 그쵸. 점점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러지 이미지가. 박경림 씨가 사회 보고 했는데 네. 내용이 막 가끔 산으로 가는 내용이 있어갖고 저희가 좀 지겨웠어요. 왜냐면은 그 토크만 1시간이 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정재용 씨까지도 둘이서 쌍으로 잘 놀더라고요, 감독님이랑. 정재영 씨도 정재영 씨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말씀은 좀 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성민 씨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직설적이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이 영화 주요 등장 인물이 정말 투톱이에요. 복수를 하는 아버지와 그를 뒤쫓는 형사 이 둘의 이야기인데 포스터만 봐도 투탑 네. 영화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했어요. 네, 그럼요. 좀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영화 딱 보시면은 일단 고발 영화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쵸. 저는 도가니를 안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봤어요, 도가니는. 그런 류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아예 이게 도가니의 뒤를 잇는 문제작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려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가니법이라고 생겼어요. 네네. 그죠? 생겼죠. 이것도 충분히 지금 여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화제가 되지 않을까. 네. 도가니가 그 장애인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선생님 층에 의한 조직적인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폭행들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직적으로 또 은폐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직접 복수죠. 국가의 법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직접 복수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그 미성년 범죄의 낮은 형량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면에서 일종의 고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 자체가 그 시사회에서 듣기로는 일단 일본
장르소설의 간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이 방황하는 칼날 원작 소설을 썼을 때 상당히 이 청소년 문제,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문제의 형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시사회에서 감독님께서는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고 아.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던져주기만 하고 자신은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그런 문제들까지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 의도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는 네, 영화는 잘 빠졌어요. 영화는 잘 나왔어요. 저는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목표하는 바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빠진 게 잘 빠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게 우연히 걸린 건가? 저는 좀 의외더라고요. 영화는 잘 빠졌는데 감독이 목적한 바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안 갔어. 다른 항구를 갔는데 잘 찾아간 거야.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게끔 해요. 그리고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 자기가 뭘 만드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까지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감독이 만들어보고 싶었던 건 B인 거지. 그 시사회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저는 그쪽에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배급사가 CJ잖아. 네. 뒤에서 좀 입김이 작용했을 거야.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자기가 시나리오도 다 바꿨고 선택도 했고. 그거를 시사회에서 못 말하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장판 다 깔아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니네 때문에 시나리오 바꿨다 이러겠니. 네. 일단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상현이. 네, 상현이라고 방직 공장에 다니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한 아버지입니다. 네, 소심한 아버지. 네, 방직 공장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요. 그런 아버지인데 딸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누가 준비가 됐겠느냐마는 딸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딸이 어느 날 아침에 정말 나가던 그날 기억해요? 네, 그쵸. 정말 아버지 양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딸이 나 아침 안 먹고 나가.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딱 대꾸도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밖에서 먹을게.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요. 그 제대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나간 딸이 집에 계속 안 들어오다가 결국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떻게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다가 불현듯 문자 한 통을 받죠. 그쵸. 그러면서 그 범인들의 심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경찰 몰래 경찰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 범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막 굴러가게 되고요.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이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전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도 잘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재영 씨가 감독의 의도랑 어긋나게 된 게 정재영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면 안 되거든요. 감독님은 이걸 최대한 정재영 씨한테 몰입을 못하게 해서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최대한 이걸 더 잔인하게 해서 몰입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마치 악마를 보았다 보면은 최민식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이병헌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놈이고 근데 이병헌이 어느 순간 더 잔인하게 악마처럼 느껴지는 그쵸. 순간도 있고 네. 그래서 관객들이 정말 처음 잘못을 한 최민식이 나쁜 놈인데 그를 괴롭히는 그한테 복수를 하는 이병헌까지도 더 나쁜 놈처럼 보여서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 영화가 정말 더 흥미로워지는데 이 감독님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걸 약간 더 의도한 듯한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나쁜데 그거에 대한 사적 복수가 더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재영 씨가 너무 공감 가는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화를 본 사람은 네 이미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정재영을 이해해요. 네, 무조건 아버지 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재영이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쭉쭉 생각을 하는데 정재영 씨가 그래서 너무 연기를 몰입감 가게 해버려서 이 부분에서 약간 감독님하고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던 연기가 있는데 못할 수는 없고 참 애매하다. 애매한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를 중간에 몰입을 못하게끔 하는 혹은 이 사람의 고민을 갈등을 계속 내적 갈등을 보여준 장면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넣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정재영 씨의 선택이 관객들이 공감을 못하게 되잖아요. 좀 무리하게 캐릭터가 변하는 모습이 생겨서 그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시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근데 감독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심지어 그걸 연기한 정재영 씨도 자기가 뭘 연기했는지 모르고 근데 저는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답변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이 항해를 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정재영 씨가 그렇게 몰입감이 가는 연기를 했고 네. 사회적인 문제 제기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버렸고 근데 감독님이 의도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방황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헷갈리게. 건지 헷갈리게 하는 게 자기의 의도가 맞는 것 같고 사실 영화적인 결말을 봤을 땐 헷갈리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사회 끝나고 토론을 했던 게 네. 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다 그 내용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자기가 의도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자기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너무 잘 빠져서 그냥 문제제기 영화고 고발 영화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영화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네, 연기도 너무 좋았고 영화를 보면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 뭐 있으세요? 인상적이었던 것보다 좀, 네. 좀 거슬렸던 게 몇 개 네. 있었죠. 어떤 게 거슬렸나요? 제가 강릉에서 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처음에 일을 한 2년, 3년을 강릉에서 있었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정재영 씨가 네. 강릉에 급하게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네. 강릉을 기차를 타고 가죠, 서울에서. 예, 이거 그냥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럴 저는 수도 그렇게 있죠. 봤어요. 자연스러웠는데. 하지만, 강릉은 차로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요. 네. 동서울에서. 하지만 기차를 타면 한 8시간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게 태백산맥 밑으로 돌기 때문에 기차는 네. 아직 거기를 못 뚫었어요. 아, 터널을 못 뚫어서. 그래서 밑으로 삥 돌아서 삼척, 네. 태백 지나서 삼척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 말이 안 되는 코스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 그리고, 강릉 경찰서. 네. 저도 제 후배 때문에 몇 번 가봤었는데, 일하다가. 네. 네, 어쨌든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강원도 사투리가 좀 심하게 거슬릴 정도로 오바스럽게 해요. 영화에서 너무 거슬리게 해. 네, 거슬리게 하잖아요. 예. 아, 원래는 자연스러워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해.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적색을 뭐 세 보이게 하려고 뭐 그런 걸 수는 있었는데.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네. 너무 세요. 그러니까 사실 강릉 이쪽으로 가도 네. 뭐 속초나 고성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네. 사투리가 좀 세요. 어떻게 보면 네. 북한말 같이. 근데 강릉 이제 이쪽으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쓰고. 아. 그거 너무 오버스럽게 그리지 않았나? 네, 저도 약간, 저는 잘 모르는 입장인데도 정말 저럴까 싶은 네, 구석이 있었어요. 좀 오버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좀 거슬렸던 게 네. 거의 뭐 라스트 신 뭐 네. 비슷하게 횡계에 있습니다. 횡계 보통. 아, 횡계역. 네. 횡계 역전이요? 아니 횡계 역전이 아니라 아, 펜션 나오는데. 펜션을 찾으러 간 게 네. 횡계예요. 그 알펜시아 리조트 있고. 네네. 제가 그곳에 자주 가서 아는데 그곳이랑 강릉이랑은 아, 거기서 강릉역으로 마지막에 또 옮기죠? 그쵸. 걸어서 옮기죠, 그 사람이. 네. 몇 시간 만에. 그게 사실 차로 가도 20분이 고속도로를 밟고 가도 20분이 넘는 거리예요. 아. 30분? 그 거리를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도착하잖아요. 그 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네. 다 뚫고. 어떻게 걸러 갔냐 다 이거지. 뚫고 장총을 들고 뒤에. 옆이 옆이 아니거든. 네. 되게 먼 거리인데 되게 쉽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아, 디테일상의 그런 문제점들. 아, 좀 흥미롭네요, 근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강릉역으로 요즘 사람들 안 가, 거기 한산에 다 터미널 타고. 아, 이거 여기서는 한 사람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막 범인들도 많고 막. 어쨌든 막 글로 잡더라고. 네. 다 기차 타고 오고 막. 네, 아무튼 디테일한 부분들 얘기해 주셨고. 네, 이건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영화적으로 좋았던 장면 없었어요? 좋았던 거요. 네. 좋았던 거는 뭐라 그럴까. 저는 맨 처음에 정재영 씨가 네. 그 우발적인 네. 살인할 때 아, 네. 통쾌했어요. 아, 저도 그 장면 되게 통쾌했고, 네. 연출도 잘 된 것 같아요. 그거 네. 긴장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좀 잔인하다고 안 느꼈거든요. 정재영 씨 연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서 막 침 흘리면서 진짜 막 그쵸. 벽에 딱 등지고 서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 안 될 그 그쵸. 영상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정재영 씨 연기와 그리고 이어진 그 복수 장면과 그리고 그 맞는 애도 연기 잘했어요. 이번에 네. 그 소년 범인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는 애가 철용일 거예요, 철용. 네, 철용이 그 두 번째 맞는 애가 두식이. 네, 두식이. 네. 아, 정말 연기가 너무 좋고 배우들이 조두식을 조두순. 저도 그 질문 하려다가 시사회 때 저 안 불러줘서 얘기를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청솔학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청소학원. 이름만 학원이고 안에서는 알선 성명이 없으죠. 강릉에 있는 네. 청솔학원. 어딘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것을 못 봤었는데.
그 포남동에 있는 건가? 뭐라 아시는 분은 혹시 한번 가고 싶다고? 아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왜 그거 위험한 얘기를 그걸 하길래? 어디서 찍었지? 막 궁금한 거야. 아, 강원도에 나는 있으니까? 난 아니까 아, 거기 맞네, 맞네. 살았으니까. 근데 못 본 것 같거든. 근데 그 골목을 보니까 포남동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려주세요 좀 댓글로. 저는 일단 하여튼 살인하는 장면 저도 좋았고요. 그 첫 번째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 그 전 장면도 다 좋잖아요. 거기서 막 문도 못 열잖아요, 사실. 네. 그 밑에 열쇠가 어디 있고, 그걸 열면은 그 첫 번째 범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범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소심한 아빠죠. 네, 그냥 플랜맨의 정재영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플랜맨 봤냐? 안 봤지만. 포스터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 니나 볼래다가 말았잖아.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하는가, 그 과정이 되게 잘 변화하는 모습이 설득력 있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에 그 당일 배송 영화제 DBPS 영화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남우주연 후보에 한번 노미네이트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아무튼 연기가 좋았고, 그 좀 좋았던 장면들이 중간에 이성민 씨가 연기한 억관이라는 형사가 네. 사실 되게 폭력 형사인 것처럼 네. 강압 수사하고 폭력 형사인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청소년을 조사하면서 정신병원을 가게 한다, 정신과를 가게 했다, 네. 너무 억압해서 이렇게 처음 그려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청소년이 자기 친구를 게임기 때문에 게임기 뺏으려고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이제 정신을 잃으면은 태우고 라이터로 지져서 깨우고 그런 다음에 또 패고 또 끌고 다니면서 또 깨우고 라이터로 지져서 한 달간. 네, 한 달간 그런 식으로 했던 애예요. 근데 결국은 법이 미성년 범죄를 관대해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가 농구하는데 찾아가서 일부러 계속 앉아있잖아요. 네. 일종의 우리 우아한 거짓말 봤을 때 그 엄마가 그 짜장면집 그 유정이 어머니한테 했던 식의 복수를 하는 거죠. 지켜보는 자체로만으로의 압박감. 그렇죠. 그런데 그 소년이 중간에 와서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저는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그 장면이 정말 우리 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과 그 맹점을, 현재 청소년 범죄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는 거는 사실 미성년이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그 청소년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낮은 처벌을 하는 건데, 실상은 청소년들이 이미 다 컸고, 그쵸. 이제 많이 성숙해 있고, 다 컸어. 네, 일부러 그런 범죄를 악용하는 무석도 있고, 나도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교화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장면이 정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감독님 말대로 하면 이 장면 잘못됐어요. 그렇지. 네. 너무 치우치게 만들었네. 네, 다른 쪽에 치우치는 게 부족했고 이쪽만 치우치게 계속 찍어놓고는 말을 애매하게 하시잖아요. 애매한 것도 아니고 반대의 얘기를 자꾸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애매하게라도 했으면 이 사람이 몸을 사리는구나, 감독님이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청소년 불가 작품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청소년 불가죠. 이게 청소년들이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쵸. 뭐 살인하고 막 이런 거니까 청소년 네. 불가인데 불량 청소년 이런 새끼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지도 막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청소년들이 봐야 할 영화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앞에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라는 글 속에 있는, 잠언집 비슷한 책 속에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나쁜 일을 한 놈은 어디 금수 같은 자식,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걸로 보죠.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죠. 그쵸. 흔히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게 봐서 우리 사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슨 천사나 아니면은 뭐 영웅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각도에서 그 글을 썼냐면 그 잘못한 사람은 우리 각 사회에 그걸 욕하는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결한 일 이상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나뭇잎도 그 나무 전체의 이해가 암묵적인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가져온 게, 이 영화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재영 씨에 몰입해서 청소년들을 그 원천적으로 나쁜 새끼들, 안 되는 새끼들, 교화 가능성이 없는 새끼들, 이렇게 보는 걸 좀 경계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나 현재 사법부의 태도나 국회의 그런 법 제정의 태도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외국은 청소년법이 그렇게 약해요? 이게 우리처럼? 점차 이제 강화되는 추세죠. 대부분 다 약한데 우리가 특별히 더 약한 편이고 우리가 약한 편이야? 점차 다 개정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좀 늦은 편일 것 같아요. 그 청소년 범죄 정말 심각하죠. 그 영화 속에서도 단적으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업관이랑 형사가 너무 답답해서 찾아가잖아요. 그 여자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지를 물어보잖아요. 중간에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적인 사인은 성폭행을 하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약을 중간에 먹였는데 그 마약 때문에 죽은 건데 원래 심장이 약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몸 게 다 가만히 돼서 심지어 초범이고 걸린 적도 없고 직접적인 살인을 한 것도 아니라서 길어야 집행유예 6개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관이 정말 그 혼돈을 겪어요. 혼돈을 겪으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을 겪게 되는데 영화 속에 형사가 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달고 다른 이런 거 다 겪은 형사가 업관이고 그의 파트너인 신참 형사가 나오죠. 이 형사의 내적 갈등이 사실은 우리 관객의 갈등과도 통해야 영화를 잘 만든 건데 사실 통하진 않습니다만 약간 통하는 구석도 있지만 그치. 많이 통하죠. 어떤 면에서. 네.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잘 그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네. 농구하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지켜보면서 보는 그 장면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이 한 장면 더 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되게 욕망 같은 게 안 드러나게 말하고 있죠? 천천히 네. 잘하고 있어. 오늘 네. 잘하고 있네. 욕망이 안 드러나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또 한 장면 좋게 봤던 게 그 범인을 두 번째 철용이 죽이고 나서 용철인가 철용이 죽이고 나서 두 번째 그 지읒 디귿 시읒 찾으러 두식이 찾으러 강릉까지 가서 그 리조트 있는데 근처에 펜션을 찾잖아요. 네. 사실 그 문자가 그렇게 와요. 그 리조트 펜션 무슨 펜션에 있다. 에메랄드 펜션? 에메랄드 리조트? 네. 거기에 있다. 에메랄드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메랄드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펜션을 뒤지죠. 높이 있는 산 위에 있는 뭐 산장 같은 데를 뒤져요. 그러면서 근처에 알펜시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갈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저기에 있다. 산장 주인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모두 작은 산장들을 찾아다녀요. 네. 그 장면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알펜시아 다 찾아보고 못 찾아서 알펜시아로 내려가고 나서 거기서 조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 얘기를 이제 플래시백에서 상상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딸이 나오죠. 딸이 뉴스에 스키장 인파가 얼마나 모였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가기 싫었던 건가? 딸이 그 장면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도 저기 가자. 스키 타러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 그러면서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딸은 그 그놈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죽인 그놈이 지금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있다는 상상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있고 험한 산중 속에 계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된다. 이 자식은. 조두식이는 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조두식을 찾아서 펜션을 돌아다니는 깊은 산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X표 지도에 X표를 하면서 다 가는데 결국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스키장에 가서 낮은 곳에 있는 도시에 있는 스키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조두식이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딸과 타지 못한 스키를 한 번도 타지 못했는데 얘는 내 딸을 그렇게 죽이고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이고도 여기 와서 뻔뻔하게 스키 타면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첫 번째 애를 죽일 때도 이 사람이 황당했던 게 화났던 게 자기가 막 그렇게 쳐 죽이면서도 얘가 도망다니면서 용철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안 훔쳤어요. 딴 일 때문에 네. 찾아온 줄 알죠.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한 거가 다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안 훔쳤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가 안 훔쳤어요. 이러잖아요. 아이패드 안 훔쳤어요. 네. 아이패드 안 훔쳤어요. 막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이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정재영의 그 연기들 저는 그 스키장 장면이 그래서 이 사람이 스키장 그 전체적인 씬이 정말 저는 인상 깊었고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더욱더 정재영이란 배우한테 몰입을 하게 만들고 동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범죄의 교화 가능성이나 우리 관객들이 쥐고 있는 그런 칼날을, 관객들이 쥐고 있는 각자 마음속의 칼날을 방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 방황하는 칼날, 사실 무협 영화 같잖아요. 옛날 과거 영화, 혹은 그렇죠. 사극 네.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방황 칼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황 칼날이 나중에 시사회 끝나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 기자가 얘기했죠. 네, 기자가 얘기했죠. 뭐 잣대를 어디다 둬야 할까라는 고민을 그 공권력 칼날로 중에서. 칼날로 표현을 해서 네.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뭐 지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공권력이 청소년 범죄를 대하는 그 방황하는 시선이나 잣대에 대해서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지칭한 거라고 그렇죠. 그 기자가 대답을 했죠. 예, 예.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자체는 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네, 방황하지 않게 그러긴 했는데 네, 고발했죠. 우선 의도 자체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작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본 잣대에서만 얘기를 하면, 본 컨텐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대충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리고 찌릿끌맛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정재영이 이 영화 속에 상현이. 죽일까 말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고민하지 않다가 막판에 고민하는 모습도 애매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 장면이 그 어색할 만큼 고민을 안 하잖아요. 방황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정재영은 달리는 거지. 감독이 의도한 거는 고민하게 했는지 안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재영은 영화 속에서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놈을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환청 들릴 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딸의 환청 들리는 게 저는 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색한 거고 그 장면부터가 영화가 잘못 가기 시작하는데 그 방황하지 않는데 오히려 방황하는 건 억광과 그를 지켜보는 그의 파트너죠. 그들이 방황하죠. 그들이 곧 공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법부 자체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대표하는 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전 국민, 이 관객들을 대표하기도 하죠. 다들 방황하고 있죠. 방황이라기보다 이래서 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방황을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게 하죠. 사실 방황은 안 하네요. 그렇죠. 영화 전체가 방황하는 캐릭터는 없네요. 방황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는 원작 고발 제목 영화고. 아니에요? 원작 제목은 네. 방황하는 칼날일 텐데 원작은 어떻게 그렸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영화에서 방황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건 없고 그걸 오히려 제목을 바꾸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고. 네,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칼날이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거 보는 쪽에서. 네, 그렇죠. 밖에서, 영화 밖에서요. 네, 네. 저도 그쪽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의도 자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 범죄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게 청소년 왜 범죄. 논의가 안 되지? 사건 사고가 많았을 텐데 우리도 그 밀양 사건 그거 있잖아요. 네, 밀양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가해자들이 빨리 풀려나와서 그렇게 잘 피해자를 산다며. 합의해달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집안이 그쪽이 더 좋아서 이 당한 애는 되게 집안이 안 좋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를 가고 되게 힘들게 숨어 지내고 맨날 합의해달라고 협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러는 모습들이 더 그 아이를 2차적인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죠. 그런데도 법 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네. 잘 살더라고 그 새끼들. 영화 속에서 그게 또 보여지는 게 그 부모들이 와서 경찰서에서 항의하는 장면 같은 게 또 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자야 영화 속에서도 보면. 네, 다 피해자인 것처럼 막 그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조차도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죠. 다 이 놈은 나쁜 놈인데 피해자인 척 하는 게 강하게 보이잖아요. 저 놈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밀양 그것만 봐도 네. 그 당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거의 한 달 끌려다니면서 그랬나? 뭐 1년이었나? 훨씬 오래, 네, 그 정도 네. 하면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네, 뭐 그랬다는데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얘기를 아예 합시다. 영화를 보고 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그 생각이랑 직접 복수의 그 정당성에 대한 생각이나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 상현의 입장에서 직접 복수의 정당성과 청소년 범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저 같은 경우였으면 네. 그러니까 법이 해주지 못하니까 네. 저도 개인적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거의 집행유예 6개월도 안 되는 그런 예. 얘기거나. 솔직히 제 주위에서 당했으면은 네. 이성을 잃고 그냥 달려들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범죄 그렇게 다루는 거는 안 좋게 보시죠? 예, 너무 약해요. 영화를 보고 많이 변한 거예요?
아니요, 저 원래부터 좀 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심하잖아요. 심해지잖아요.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근데 네. 그 말도 나와요. 막 이거를 이용하는 애새끼들도 있다 막 이래갖고.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아 진짜 애들이 영악할까 막 그 생각을 하는데. 애들도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러는 거다라는 식으로 형사 쪽에서 얘기도 하고. 근데 영악할 것 같더라고. 요즘 보면. 사실 법이 대중들의 마음이랑 그 대중적인 그 상식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선과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따라간다고는 하더라도 꾸준히 따라와서 괴리가 크게 안 돼야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고 막 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법이 나 대신해서 저렇게 처벌해 준다라는 거를 동감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부모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쵸. 조두순 그 사건 과연 그 피해자 아이의 부모님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12년이었잖아요. 네. 그 지금 대통령 커터칼로 긁은 사람은 15년 받았잖아요. 과연 이 잣대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다른 문제 때문에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억울함도 못 풀어주면서 국민들이 안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복수라는 게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대리복수하는 걸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대리복수 나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 영화가 그거를 잘 건드리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의 뒤를 이어서 터질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저도 박기사랑 비슷하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고발 영화를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보고 나서 찝찝함이 너무 네. 저는 싫거든요 원래.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대신 저희는 시사회를 봤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생각해볼 기회도 있고. 좀 찝찝함이 좀 풀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나서 그냥 영화만 보면은 찝찝할 텐데 뭐 같이 보신 분들이랑 네. 한마디 이렇게 거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같은 팟캐스트 이런 데에 달아갖고 좀 토론을 하던가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서 당일 배송 영화방 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 저희 공지도 할 거예요. 공지 봐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저희 메일 dbps4u dbps4 그리고 알파벳 U 네. 그다음 gmail.com으로 지메일.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한번 저희랑 같이 생각을 한번 서로 얘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 잠깐 다시 하죠. 조두순. 그 영화 속에 두 번째 그 악당의 이름이 네, 네. 두식이잖아요. 조두식이. 네, 그렇죠. 누가 봐도 조두순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놈, 그 나쁜 네. 새끼 12년 받은. 예. 지금 8년 이후면은 나온다고 그래요. 성범죄에 관대하고 술 먹고 하는 거에 관대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삭제 많은 부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시겠지만 많은 얘기를 했고요. 잠깐 사이에. 예. 그렇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가족시네 우리가 얘기한 아니 그러지마. 성에 대해서 야 나 진짜 아니 알았어. 야 너 왜 그래. 너 인종차별 안 된다던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아니 우연히 다 주시었네. 어쨌든 웃긴다. 나 지금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 결말 1, 2, 3 영화 결말 부분 여러분 편집한 거 모르시겠죠? 네. 아 편집하는 거야? 이거 편집 안 했나? 아무튼 네. 일단 영화 결말 부분 보시면은 혹시 그랜토리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이건 꼭 보세요. 그랜토리노? 네, 남자 영화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을 제가 배우 출신 감독이죠. 정말 좋아하는데 그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정말 진한 감동이 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 결말이랑 이 영화 결말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거의 거기서 모티브 수준이 아니라 상당 부분 빌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빈 거 네. 가지고 이제 하나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감동이나 그 장면의 효과가 너무 달라요. 그랜토리노에선 그 장면이 일종의 순교 그리고 일종의 진정한 자신의 의미 있는 죽음 그러면서도 되게 후세에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복합적인 장면이라면 이 영화 속의 결말은 뭐야 이겁니다. 그치.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이런 겁니다. 왜 이러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뭐 그게 뭐 갈등을 뭐 어떻게 보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나중에 막 얘기하더라고요 감독도 막. 억지로 갖다 붙이면 또 그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본 누구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질문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감독 입장에서는 네. 딸의 그 모습을 보잖아. 네네. 그 뒤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이제 놓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의 결말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비슷한 방식을 썼음에도 이건 아니었다, 잘못된 연출이었다, 그런 걸 의도했다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감독님이 시사회에서 이제 본인은 상징과 은유라는 걸 되게 즐겨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에 그걸 쓰셨는지 시나리오에 막 조두식 조두순 이거는 이거 하나 쓰시고 이거 썼네. 스키장 뭐 이거 몇몇 장면 쓰긴 썼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잘 영화의 완결성이 크게 잘 쓴 부분은 좀 없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웠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못 찾는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차 타고 강릉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영화 기차 타고 아니 그건 아니야. 야, 어디서 깨알같이 깔때기 되면서 들어오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니더라. 자, 저희가 이거 특급 배송이잖아요. 당일 배송이. 이 시간부터 이걸 갔죠. 네. 저희가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몇만 들어올 것 같은지. 아, 그거 할까요? 괜찮지? 몇만? 저 이 영화 적어도 300만은 들어올 거다라고. 적어도 300만이 아니라 그냥 300만 딱 찍을 거다. 300만이면 제작비 충분히 뽑고 나름의 인지도가 있고 화제도 되는 거거든요. 300만 정도 수준이면. 그 이상 500만부터는 이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고. 지금 경쟁작이 캡틴 아메리카, 네, 그게 세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4월달에 네. 개봉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화 중에 돋보이는 작품이 당장은 없고 영린이 좀 이따 나오나요? 영린도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150만에서 한 150만? 사실 장르적으로 무거워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장르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관객은 들어올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톱 배우들이 워낙 좋고 이성민이라는 배우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넌 300만? 네, 전 300만. 난 150만? 네. 난 반타작이네. 이거 나중에 맞춰서 뭐 하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지. 벌집도 없고. 처음 시도해보니까. 네, 아무튼 일단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얘기 다 마치고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추천하실 거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추천 안 하십니까? 예, 제가 되게 관대한데요. 네. 영화에 대해서 이 청소년 불가라는 거에 네, 추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른들이 보잖아요, 그냥. 네. 청소년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아한 네네. 거짓말을 네. 추천을 했었는데 그 추천한 이유가 청소년들이랑 같이 보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봐야 될 관객이 못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 사실 이건 성인이 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 잘 빠진 영화고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보고 나서 이 영화 괜히 봤다라거나 별로네라고 생각하실 관객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쵸. 네,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보지만 전 추천을 안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뭔가 표현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 영화 한 편을 전체를 힘있게 자기가 표현하는 바, 의식하는 바를 위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객들이 끝까지 보면서 이런 얘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영화는 완결성이 없어요. 내적 완결성이 딸립니다. 영화가 재밌는 거랑 몰입감 좋은 거랑은 별개로 그건 정재영과 이성민이라는 두 배우와 탄탄한 원작 소설 덕분이지 감독의 연출이 감독이 각색한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그 각색한 부분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화라는 그 매체, 영화라는 예술적인 예술 작품 하나의 작품, 예술 빼고 그냥 작품으로 볼 때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다. 네, 잘 만들어졌고 재미도 있고 다 그런데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로서 좋은 영화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뭐 잘 빠진 영화이긴 하지만 네. 저희 두 기사가 네, 아쉽네요. 그건 좀. 추천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CJ 거잖아. 네, 관을 엄청 먹겠네. CGV에서 상당 부분 밀어주겠죠. 네, 200만 돌파하겠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만 들어오겠다. 200. 자, 300만. 어. 네, 그렇고요. 이제 다음 영화
다음 영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봤어요. 네. 아까 론 서바이버님. 네. 제가 사실 보고 싶은 영화만 보는데 네. 전쟁 영화는 제가 블랙 호크 다운으로 이후로 안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전쟁 영화는 안 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론 서바이버 결정하셨나요? 예, 이게 개봉한 지도 뭐 아직 따끈따끈하고요. 저희 이제 방송이 한 3일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개봉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논스톱에서 한번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지난 영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따끈따끈한, 왜냐면 그 사이에 개봉하는 영화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개봉하는 영화를 미리 했죠, 저희가 지금. 네, 방황하는 칼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론 서바이버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화제가 생각보다 크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미에서는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영화 보러 가서 밖에 사람 같이 영화 볼 때 잠깐 광고 나왔잖아요. 그게 본 게 단데 혹시 뭐 조사해보셨어요? 이게 피터 버거 감독. 네. 배틀십, 좀 유명했던 게 배틀십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거 찍었던 감독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 그 미국의 레드윙 작전을 영화로 한 거라는데 실화라고 해서 더 이렇게 사람들 흥미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일지는 저희도 모르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네. 어쨌든 저희 청취자님께서 추천하신 영화니까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론 서바이버. 네, 그때 그 광고 잠깐 나온 예고편 통해서 보기로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예고편에서 얼굴이 케빈 베이컨 같이 보이는 배우, 할로우맨 옛날에 그 케빈 베이컨 비슷한 배우가 나온 것 같았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 배우 좀 좋아하거든요. 불가사리나 뭐 자유의 댄스나 좋게 보는 영화들이 좀 있어서 전에 맞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 케빈 베이컨입니다. 케빈 베이컨? 네. 안 나오네. 벤 포스터가 나오네. 그럼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그 배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네, 다음 볼 영화 론 서바이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 뭐 짧았죠? 그 맛깔스러웠습니까? 예. 네, 이번에도 영화 혹시 저희 방송 듣고 나서 많은 분들 좀 그 리액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메일이나 아까 소개해드린 DBPS 당일 배송 팟캐스팅 For you. 시스템 DBPS for you 그다음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것 많아요. 저희 블로그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네이버에서 당일 배송 영화방 치시면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팟빵 댓글 꾸준히 지금 받고 저희가 댓글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한번 소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 기자. 네, 밖에서도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